평생 일하고 낸 세금 1억 원어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요? 길바닥에 1억 원을 흘리고 다니는 셈입니다.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 누군가는 몰라서 놓치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포기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권리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대견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받고 있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경제, 건강, 여가, 돌봄까지 노인을 위한 9가지 혜택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 기회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기초연금, 노후의 기본 경제 지원.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이미 받고 계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에게 국가가 용돈 준다는 식으로 여기던 분들도 있었지만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 애썼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데요. 금액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요. 쌀 한 포대 값도 오르고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은 우리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저도 65세가 되던 해에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직원분이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달 연금 나오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데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마치 국가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며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월분 연금부터 받는 시기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 포털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자세한 건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줄 거예요.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권해드리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님도 주변 분 권유로 뒤늦게 신청하셨는데 받고 나니 이 돈으로 손주 과일이라도 사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으며 느끼는 건 단순한 경제적 도움 그 이상입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함께 얻을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노후의 기본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버팀목입니다. 혹시나 내가 남의 돈 받아 쓰는 건 아닐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일군 권리에 대한 정당한 혜택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편히 누리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관. 새로운 배움과 친구가 있는 곳.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고 적적할 때 가까운 노인복지관 문을 두드려 보세요. 노인복지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활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은퇴하고 한동안 우울한 마음에 집에서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에 처음 가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이것저것 배우고 즐길 거 많으니 천천히 둘러보세요. 밝은 인사에 어깨가 절로 펴지더군요.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배움 교실도 열리고 요가나 맷돌 체조 같은 건강 체육 프로그램, 서예 노래 춤 같은 취미 교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또래분들과 차 한잔하며 담소 나눌 휴게실도 아늑하게 마련돼 있었죠. 노인복지관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수강료만 받습니다. 재료비 정도만 내면 그림 그리기나 공예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어떤 복지관은 점심 식사도 저렴하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1,000원 남짓한 가격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인기랍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분들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져서 친구가 되어 있어요. 저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지금까지 10년째 우정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함께 취미도 배우고 때로는 고민도 나누며 서로 의지하니 노년의 외로움도 훨씬 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됩니다.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자원봉사자 분께 늦깎이로 글을 배워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게 된 할아버지, 또 인터넷 뱅킹을 배워서 손주 용돈을 직접 보내주며 뿌듯해하는 할머니. 복지관에서 꽃피는 배움과 나눔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노인복지관 문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새 친구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찾아가 보세요. 거기 있는 직원과 봉사자들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를 얻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대중교통 경로우대. 자유롭게 떠나는 작은 여행. 세 번째로 이야기할 혜택은 대중교통 경로우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는 우리나라 노인 혜택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탈 때마다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삑 찍고 무료로 통과할 때면 내가 나이가 들긴 했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라가 내 발걸음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차나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KTX 같은 고속열차는 65세 이상이면 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도 경로 무료 또는 할인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행 가실 때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제 친구는 가끔 고향인 강원도로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데 할인 요금으로 다녀온답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카드 만들러 갔을 때 직원분이 어르신 앞으로도 지하철 자주 타셔야죠라며 웃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 놓으니 전국 어디를 가도 든든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버스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탄 후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면 버스 요금은 내야 하더군요. 그래도 버스 요금도 노인 할인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라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 덕분에 저는 작은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보고 싶었던 공원이나 시장 혹은 옛 동네 친구를 만나러 홀가분하게 지하철 나들이를 다닙니다. 차비 걱정이 없으니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볼 용기가 생기더군요. 뉴욕타임스 같은 해외 신문에서도 한국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조명하며 많은 한국 노인들이 이를 통해 활력을 얻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또래 어르신들끼리 소풍 가는 길에 도란도란 이야기 꽃 피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지고 세상과 연결된다고 하지요. 대중교통 경로우대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도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작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이 한결 생동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작은 관심이 만드는 큰 건강. 네 번째는 건강검진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괜찮던 것도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지요.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살펴본다면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 또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노년층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요. 이때는 기본적인 혈압, 혈당 검사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도 평가나 우울증 검사, 치매 선별 검사 등 노년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왜 만 66세에 이런 특별 검진을 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건강 변화가 시작되니 아프기 전에 대비하라는 배려인 셈입니다.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거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검진 받는 날이 오히려 설렐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나면 올해도 큰 탈 없이 지나갔구나, 다행이다 하고 안심이 되거든요. 몇 해 전엔 검진 결과 대장 용종이 발견돼서 빨리 제거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했다면 나중에 큰 병으로 번졌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짝수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6세, 70세, 80세 같은 몇몇 연령대에는 추가 검진 항목이 있으니 꼭 챙겨 받으세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매년 가을이면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65세에 한 번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그 뒤로 주변에서 폐렴 걸리셨다는 분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내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뭐 이젠 늦었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살피면 우리 몸은 그 노력에 꼭 응답합니다. 병은 숨기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찾아내서 다스릴 대상입니다. 정기검진이라는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받쳐줘야 다른 모든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필요한 돌봄을 당당하게 받기. 5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 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입니다. 사람마다 노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90이 넘도록 정정하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관절이 안 좋아 걷기 힘드시거나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24시간 곁에서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마땅한 시설에 모시자니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요양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까지 매겨지는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1등급 어르신은 하루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도와드리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증 치매 등 비교적 경미한 상태인 5등급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낮 시간 동안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에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15% 정도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59%로 경감되기도 합니다. 즉 90% 가까운 요양비용을 보험공단에서 대준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비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모릅니다. 제 가까운 친구분 중 한 분은 부인이 치매를 앓으셨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되시는 분이 남이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막상 서비스를 받아보니 집안일부터 부인의 목욕, 재활 운동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주어 부부 모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지요. 무엇보다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으니 정서적인 안정감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데 아직 요양보험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께서 더 편안하고 존엄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족들에게도 더 큰 행복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도와줍니다. 전문가가 방문하여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해 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회와 국가의 도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일하는 기쁨과 보람. 6째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께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동네 환경을 가꾸는 일,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공공기관 행정보조 같은 공공형 일자리도 있고 민간업체와 연계한 민간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보수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 남짓인 경우가 많아서 용돈벌이 수준이지요.
2024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약 65%가 월 29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의 크기보다는 일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와 보람이 더 크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희 이웃의 72세 이모님은 동네 어린이집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일하시는데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달려와 안길 때 삶의 의미를 새로 느낀다고 하세요. 또 다른 지인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로 일하시는데 녹색 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면 자신이 아직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일하고 받는 수고비 몇십만 원은 그분들에게 세상 어떤 돈보다 값지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노인 일자리는 보통 지자체나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배정하는데 경쟁률이 제법 높습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동네 도서관 책 정리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의욕이 넘치신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서 결국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몇 시간씩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어지른 책을 정리하고 간단한 안내를 도왔는데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내 힘을 보탰구나 하는 뿌듯함에 발걸음이 가볍지요. 그 경험 이후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 수준도 조금씩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힘든 시절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었듯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계속 열려 있어야겠죠.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일하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은 나이를 잊게 만들 만큼 큰 기쁨을 선사한답니다. 문화생활 할인.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게. 7째는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멋진 공연 한 번 못 보고 지낼 수는 없지요. 다행히 많은 문화시설에서 어르신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65세 되던 해에 경복궁을 무료로 들어갔는데 젊을 때 돈 주고 왔을 때 느끼지 못했던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로우대가 될 나이가 됐구나 실감도 나고 또 국가에서 어르신들께 문화유산을 누릴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는 게 감사했지요. 박물관에서도 표 사면서 신분증 보여주면 표값을 받지 않습니다. 전국의 국립시설 대부분이 그러하니 여행 가실 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어르신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화관이 만 65세 이상에게는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해주곤 합니다. 영화관에서 일반 1만 원 넘는 표도 경로요금을 적용하면 몇천 원 저렴하게 볼 수 있지요. 물론 상영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다르니 영화 예매할 때 경로 우대 옵션을 한번 눌러보시면 할인 여부가 나옵니다. 공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음악회나 연극 공연 등에서도 경로석 할인을 운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때론 50% 이상 할인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와 남편도 작년에 한 공연장에서 경로 할인으로 반값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즐긴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귀호강을 했습니다. 문화생활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으면 부담을 줄이고 풍성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문화누리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인데 공연 관람, 도서 구매, 여행 등에 쓸 수 있게 나라에서 돈을 충전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문화에서 소외되지 말라는 취지지요. 대상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혹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때로는 손주 손잡고 박물관 구경을 가보세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즐거움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즐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보청기 지원. 세상의 소리를 다시 내 곁에.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청기 지원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부터 TV 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이 하는 말이 가끔 잘 안 들리더군요. 처음엔 에이 그냥 나이 들어 그러려니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대화도 줄고 사람 만나기도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청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정 정도로 청력이 나빠진 경우 보청기 구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5년에 그 지원 금액이 131만 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좋은 보청기 한쪽 값의 90% 이상을 국가가 대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력 검사를 해서 평균 40에서 60데시벨 이상의 난청으로 판정되면 시군구청에 청각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보조기기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예전에는 보청기 지원금이 3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1만 원으로 크게 올라서 부담이 많이 줄었지요. 양쪽 귀가 다 필요하면 2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분들께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는 아니라서 지원을 받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미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분은 80세에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보청기를 양쪽 귀에 맞추셨는데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 남짓이었다고 해요. 국가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 소리를 듣게 됐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옆에서 대화하던 저에게 아이고 이제는 당신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네 그려 라고 웃는데 저도 덩달아 울컥했지요. 그분은 예전엔 소리가 안 들려서 모임에 잘 안 나오셨는데 이젠 먼저 전화를 걸어 함께 만나자고 하실 정도로 성격까지 밝아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혹시 보청기 착용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안경 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그냥 참는 것이 오히려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되찾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우리 사회가 같이 나누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지원 제도를 통해 보청기를 마련하시고 다시 한번 주변의 소리를 또렷하게 들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치매 조기 검진. 두려움 대신 용기로 마주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혜택은 아마 가장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치매라는 두 글자는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나도 혹시 하는 걱정에 일부러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에 떨며 숨기기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면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도록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선 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공립기관으로 전화로 예약하거나 신분증 들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전문 인력이 1대1로 약 15분 정도 간단한 질문과 과제를 통해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짜 쓰기, 몇 가지 물건 이름 대기, 간단한 계산이나 그림 따라 그리기 같은 것들이지요. 저도 작년에 해봤는데 마치 퍼즐 푸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소견이 나오면 더 정밀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요시에는 협약된 병원에서 MRI나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용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그만큼 약물 치료든 생활습관 개선이든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면서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괜한 두려움에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정상 소견이라는 결과를 들었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대처하자 마음먹었지요. 센터에서는 검진 이후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운동 교실이나 가족 상담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해주고 있었지요. 또 치매 환자이신 분들께는 배회감지기 지원이나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등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결국 치매라는 병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부터 알고 함께 대처하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용기 내어 검진을 받는 것, 그것은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누면 줄고 용기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주변에도 알려 함께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경제적 지원부터 건강, 여가, 돌봄까지 정말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다시 돌려받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혹여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께는 새롭게 빛이 되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께는 다시금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마음속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록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어도 여전히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한때는 이 나라를 일궈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고 존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고 위축되기 쉽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혜택들도 결코 우리를 동정해서 주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챕터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낯선 제도에 도전해보는 용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용기, 내 건강 상태를 직시해보는 용기. 이 모든 작은 용기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리라 믿습니다. 저도 제 오늘을 감사히 여기며 내일 배울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젊으면 청춘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늘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살아있는 한 배움도 사랑도 자존감도 끝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자고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존엄하고 당당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